안녕하세요. 세상을 살아내는 지적 안목 3살 지안의 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한 그 게스트분 소개를 잠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저는 자그마한 컨설팅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 대표라고 합니다. 회사는 마그나 컨설팅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개인 사업자나 중소기업은 사실 작은 부분도 있고 컨설팅 회사를 불러서 쓰는데 부담이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 진짜 좋은 일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예. 부끄럽습니다. 잠시 그 대표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쪽 분야에서 언 7, 8년, 뭐 준비 기간까지 한 10년 정도를 계속 파오셔가지고 전문가 반열에 오르셨거든요. 제가 아는 동생이다 보니까 동생 맞아요. 네. 아는 동생이다 보니까 제 우격다짐으로 나와라. 또 제가 실사례를 겪었던 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 주제를 제가 직장인과 소득세 및 4대 보험을 여기 사회자분과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대표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이 온 게 뭐냐면 직원들을 뽑았는데 이 직원들 첫 달 월급이 나가고 나서 직원분들이 사장님한테 따진 거죠. 월급 300 준다고 했잖아. 근데 받아보니까 300이 아니라 260 얼마가 나왔어. 너 나한테 사기쳤어. 이 사장님 어안이 벙벙한 거죠. 저도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두 분 다 제가 볼 때는 누가 예. 잘잘못이 있다라는 그렇죠. 개념보다는 예. 두 분 다 명확하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냥 인간적으로 그래 300 오케이.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그렇죠. 세후 예, 세전세후로 이제. 세전 세후를 서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여기서도 좀 더 재밌게 하자면 그분들이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세금을 가져가냐? 자기 세금을 안 내는 걸로 해달라. 그런 분들도 아, 계시긴 합니다. 예. 그럼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 3.3%는 내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야지 예. 그 명랑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는 거고요. 예. 예, 여기서 세금을 안 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4대 보험 가입이 아니라 그냥 3.3% 또 안 소득세로. 띄겠다는 얘기였어요, 아, 이분들은. 그래요? 예. 그럼 그 직장인 분들이 조금 욕심이 과하신 예, 거네요. 과하셨죠. 그렇겠죠? 특정 업종을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그 업종 분들이 주로 그러세요. 그 특정 업종을 업종들. 언급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아, 궁금하고 밤잠 못 자게 인테리어 만들어. 쪽에서 그 이제 하시는 분들 아하. 지인이 하는 인테리어 회사도 이 친구는 맨날 미치는 게 세금을 대신 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자기 소득 이걸 안 해주면 소득으로 잡히니까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들으시고 세금은 내야 되는구나, 사대보험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몇몇 업종에 따라서 이 좀 케이스가 좀 다양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인 분들이 300만 원 아까 그랬는데 그분들이 세금 260 얼마를 받게 된 거는 그 안에 소득세 빼고 네. 그리고 4대 보험료를 일단 제하셨죠. 요거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요 정도를 제하게 되죠. 이거는 뭐, 예. 네, 누구나 해당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급여 명세표를 보다 보면 월급이 왔다 갔다 하는 회사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항목들이 그렇죠. 다양하더라고요. 네. 네. 사회자님께서 급여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시는데 제가 그걸 준비를 못했던 게 뭐냐면 급여 항목은 붙이기 나름입니다. 제가 이제 연구원에 있을 때 대학에서 강의도 했었는데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럼 강의 그 연구개발 활동을 했다고 20만 원 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붙는 거죠. 항목으로 붙는 거니까 뭐 이런 것까지 다 붙여버리면 끝도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기본급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항목이. 아, 예. 체크 포인트, 예. 기본급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고용계약서나 급여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보면은 기본급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내 수령액이 원래 약속대로 들어왔으면 오케이, 만사 오케이. 근데 이 기본급이 사실은 퇴직금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놓치시는 거예요.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명 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쉽게 해서 제가 월급 200으로 하겠습니다. 월급을 2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200만 원을 받았어. 그 퇴직금을 받을 때 내가 200만 원씩 받으면서 5년을 일했으니 그러면 이제 퇴직금 계산 공식에 의해서 그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그죠? 200만 퇴사 원이죠. 직전 3개월 월급. 3개월 평균 월급. 예. 예. 그러니까 200이죠. 그리고 네. 5년을 일했으니까 5, 20 해서 1000만 원을 주세요. 라고 그죠? 말을 했더니 1000만 네. 원이 안 나온 거죠. 왜 그런 거죠? 왜 그랬냐 했더니 기본급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세서를 다시 들여다봤더니 온갖 항목이 다 붙어 있었던 겁니다. 비과세 항목이. 너 차량 지원금 20만 원 우리가 포함해서 줬지. 어머, 차량 지원금이 급여에 소속된 거였군요. 예, 예. 그리고 뭐 뭐 통신비, 예, 통신비는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식대 10만 원. 식대 10만 원. 그리고 또 뭐 연구 전담 요원이었기 때문에 연구개발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개략적인 거지 이게 정확하게 맞다는 아닙니다. 야근 수당비 예. 뭐 예. 그렇게 해서 1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던 거죠. 아. 예. 그래서 기본급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제하고 그렇죠. 나면 실제로 기본급은 150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예, 150인 거고 요즘에 이게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만 한 4년 전만 해도 제가 모 기업에 저는 그런 짓은 한 적이 없습니다만 저 휴일 딱 이틀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법적으로. 지금은 안 그게 됩니다. 가능한가요? 안 네. 그래도 저도 예. 최근에 어떤 회사를 들어갈 때 기본급 세전세후는 저는 이제 연차가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짚고 들어가고 휴가 일수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뭐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하는 것들로 하고 있다. 뭐 예. 1년이 지나면 15개가 생기잖아요. 예. 한 달에 한 개씩 생기는 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이것도 모르는 그 신입사원들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저 그 휴가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휴가가 2개밖에 안 되죠? 월차 휴가, 연차 휴가 뭐 이런 것들도 개념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보실 때 네. 제가 볼 때 기본급도 보셔야 되고 그 구성 항목도 중요하지만 내 연봉계약서가 포괄역산으로 계산됐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항목이라는 건 내가 어떤 돈을 받을 때 더 준다는 거니까 신경 쓰실 건 없고 내 기본급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포괄역산이 뭐냐면 급여가 만약에 시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급이 10,000원이다. 그러면 추가 근로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근무 시간 외에 근로를 하게 되면은 150% 그러니까 15,000원을 줘야 돼요. 시간당. 네. 네. 그리고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200%를 줘야 됩니다. 2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당. 근데 최저임금이 낮을 때 월급은 뭐 최저임금이 낮을 때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해 놓으면 거기다가 포괄역산제로 그 야간 근무 수당과 휴일 근무 수당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네. 것들이 만약 특히 이 부분은 의외로 옛날에는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렇게 구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직업 노동 표준 기준표 이런 게 이제 나라에서 세계적으로도 정해져 있고 나라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의외로 블루 칼라는 오버 시간에 대해서 오버타임에 대해서 다 챙겨주는데 면목상 사무직에 해당되는 그 화이트 칼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런 포괄 그렇죠. 그러니까 야근 수당이 따로 없이 그냥 뭐 일하면 일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또 연봉제라는 게 들어오면서 그렇게 많이 그렇죠. 바뀌었죠. 예, 포괄역산으로 이제 지금 인정 안 되면 이거 보시는 기업가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연봉제도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아, 연봉제에서 이걸 해당시키죠. 이게 다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이렇게 아. 구성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항목들을 보실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로 받는 기본급이 얼마인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절세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주제가 흥미가 있었겠지만 제가 말을 하면서도 그런 게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본급이 아니라 퇴직금에다 산정에 반영해라라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실 게 없고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나갈 돈을 막아내느냐. 그쵸. 돈이 절세. 들어오는 것도 예. 중요하지만 나가는 건 어떻게 막아내느냐. 직장인의 절세 예. 방법. 네. 직장인은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연말정산밖에 없습니다. 그쵸. 예, 그럼 여기서 또 연말정산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 새로워진 연말정산 예.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너무 아유, 커지지 너무 않나요? 커집니다. 그건 예. 다음 기회에 하시면 되고 예, 예. 그러면 기업가분과 직장인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비과세 항목 분야를 그 대표님하고 논의하셔서 그걸 늘리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오, 비과세 항목 알려주세요. 예, 예.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업무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식대 10만 원, 식대 10만 원. 예, 비과세입니다. 네. 그리고 차량 가지신 분들, 뭐 출퇴근 요즘엔 다 차 갖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뭐 주유비 그리고 주차비 다 예.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 실비가 아니라 월급에 20만 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20만 원. 아하. 예. 그리고 회사에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다라면 그 연구개발 전담 요원들에게는 20만 원의 또 다른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항목이라고 50만 원. 그래서 이게 뭐 연구할 것도 없는데 이상한 그 중소기업들 보면 이상한 연구실들이 있고 연구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뭐 이렇게. 예, 있죠. 뭐 하시는 분들인가. 그래서 50만 원 정도면은 여러분들 50만 네. 원이 작을 것 같지만 실수령액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올라가실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좋죠. 사대보험료를 직원 한두 명일 때는 사대보험료 그게 얼마나 되지만 직원이 10명, 20명 되면 이거 회사에서 큰일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지식정보 사회가 됐잖아요, 예, 이제는. 예. 서비스 산업이 아니라 지식정보 산업에다가 이런 멀티미디어 산업 시대로 넘어온 현대에서는 예. 어느 회사든 다 연구개발실이 필요하지 않나요? 굳이 오. 굴뚝 산업뿐만이 아니라. 절세를 위한 연구소 설립을 한다 그러면 뭐 원하시면 해드려야죠. 그러나 그건 반대죠.
왜 그런가요? 절세가 안 되나요? 아니요, 절세를 위해서 저한테 해달라고 하면 해드리지만 저는 진짜로 연구 개발을 하길 바라죠. 그거야. 진짜로 네네네. 제가 예를 연구 들면 개발은 어느 부자든 필요하다니까요, 요즘 세상에서. 그럼요. 제가 예. 실례로 말씀드리면 저기 인천에 모 지역에 네. 자세히 말씀드리면 드러나는데 일단은 매출액이 고정돼 있습니다. 매출액이. 전 세계 불황에도 휩쓸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와가지고 우리한테만 납품해. 그 대표님 정확하게 워딩 그대로 드릴게요. 꺼져, 꺼져, 꺼져. 6개월 뒤에 그 대기업에서 다시 왔어요. 왜냐면 그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독일에 하나 여기 하나 있습니다.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면. 쉬지 않고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방송 하시면 컨텐츠도 만들어내려면 계속 R&D를 해야 되지 계속 않습니까? R&D를 해야 예. 됩니다. 예, 공부 트렌드도 계속 해야 많네. 돼요. 저 사실 공부 안 하고 싶어서 이거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 어머 웬일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내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도 더 많이 또 알아봐야 그렇죠. 되고 예. 제가 숫자에 약하거든요. 근데 세금 방송을 하고 있네요 지금. 네. 이런 좋은 혜택을 받은가 동시에 진짜 그 혜택 받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냥 네, 절세만을 네, 네. 위해서라 그러면 의뢰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10명인데 절세를 위해서 8명 정도 연구소에 넣어줘. 100% 걸립니다. 세제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세무조사도 잘 들어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 10명 중에 8명이 연구하면 장사 누가 합니까? 손은 누가 키우고. 그럼 말이 안 되죠. 근데 세무조사가 털면은 다 털리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그 회색지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죠? 예. 예. 회색주의자들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색지대는 평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세상에 필요 없이 만들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어떤 그 축적된 경험치와 노하우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또 악용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죠. 선의로 활용이 되거나 뭐 다양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 제도나 어떤 형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을 하셔서 내 세금이 얼마고 4대 보험 요율 같은 거는 워낙에 잘 돼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치시면 바로바로 나오고 단순 계산식도 돼 있고 웬만하면 회계 아닌 거 없고 그죠? 예. 이제는 격리 이렇게 구분할 필요도 그렇죠. 없더라고요. 뭐 예. KT 비즈니 중간 광고는 아니고요. 저 KT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1인이 모든 걸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러면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식대, 차량, 다시 그렇죠. 한번 예. 키포인트가 세 번째가 연구소죠. 연구소. 예. 네, 이렇게 구성이 예. 되어 있고 요 세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급 계약하실 때 한번 확실하게 체크를 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고용계약서, 근로계약서 쓰실 때 그 항목들 뭐 이렇게 쭉 길게 서 있으면 안 보시잖아요.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보셔야 되고 휴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이 되는지 그렇죠. 급여 방식이 포괄식인지 아닌지도 뭐 요즘은 그래도 하는 데가 없다고 하지만 세상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니까 기업주도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옛날 그냥 계약서 있던 거 그대로 갖고 와서 쓰잖아요. 그럼 제가 예. 여기서 한 가지 사례만 더해서 더 경각심을 갖게. 모 신문사의 자회사가 노동절날 안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예, 근데 예.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법리 검토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한 제가 볼 때는 그냥 으름장인 것 같은데 아직도 그렇게 경영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나중에 당하지 근데 마시고 계열사인데 큰 건가요? 아니면 작은 건가요? 작은 데들은 또 먹고 살자니 그죠? 먹고 샤니즘 때문에 쉴 거 다 쉬고 언제 일하냐 뭐 이럴 수도 있어서 예. 공휴일은 공무원들만 쉬는 날인 거라고. 이제 토요일 밤에 열기 뭐 이런 게 아니라 불타는 금요일이 됐죠. 나 그 돈 줘. 그랬더니 회사에서 계약서 봐봐. 하다못해 똥차라도 한 대 있다. 정수기 없어요? 없어. 올라갔다 밖에도 와야 돼. 없어요? 어.